현재 금산군에서 가장 대두되고 있는 한국마사회 장애 발매소 및 레저 테마파크 사업에 대해 금산진학신문에서 기획한 심도 있는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회 전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마사회 장애 발매소 및 레저 테마파크 사업의 정확한 설명과 더불어 사업 계획에 대한 검증 및 금산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집중 분석할 예정입니다.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며 언쟁을 하기 위함이 아닌 사업에 대한 정확한 팩트를 국민 여러분께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방청객분들과 모든 기자분들께서는 언쟁을 자제해 주시고 언쟁이나 언성을 높이고 공격적인 말투로 진행되면 MC의 권한으로 제재하거나 강제 퇴장시킬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토론회를 시작하기 전에 시행사 측 사업 설명회를 먼저 청취하겠습니다. 시행사 만수인 표국선 기획이사님께서 사업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준비되는 동안 지금 소개를 받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행 쪽의 사업자 측의 기획이사 표국선이라고 합니다. 바로 준비되는 대로 말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개를 아까 받았었는데요. 혹시나 오해가 있으실까봐 한 가지를 정정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마사회 장애발매소 건설은 맞습니다만 한국마사회 장애발매소와 패밀리 테마파크라고 하게 되면 마사회가 직접 사업을 전부 하는 것처럼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이 모든 사업을 민자로서 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군에서 비용을 받지 않고 민자로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입니다. 그 중에 일부 저희 28,000평 정도에 있는 곳에서 일부가 장애 발매소가 건평은 600평으로 해서 건물이 지어지고요. 그리고 그쪽 승마 테마파크까지는 마사회에서 인수하거나 임대를 해서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한국 마사회 장애 발매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사업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전체적인 개요는 아마 남일면 황풍리에 저희가 35-2번지 비롯해서 총 11필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보실 때 부지를 이야기 드렸을 때 평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으로는 28,000평이 살짝 넘습니다. 그리고 주간은 저희 시행사에 있는 만수가 진행을 하고요. 운영은 한국마사회와 그 다음에 만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마 테마파크와 장애발매소는 마사회가 그리고 주식회사 만수가 나머지 테마파크는 전부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마사회 측에서 금산군이나 이런 쪽에 실제로 승마 테마파크 부분을 사업 부분을 운영권을 준다면 아마 금산군에서 자체 어떤 승마 테마파크는 운영할 수도 있는 부분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전체 28,000평의 땅에서 장애 발매소 및 문화센터, 승마 테마공원, 그리고 온천 워터파크, 패밀리 테마파크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혹시나 주위에서 말씀할 때 장애 발매소만 들어오는 거 아니냐라고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장애 발매소는 총 4가지 사업 중에서 단순히 하나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배치도는 간략하게만 도형화를 했습니다. 보시기 편하시라고요. 그래서 이쪽 왼쪽에 있는 장애 발매소 부분, 그다음에 승마 테마 공원 부분, 그리고 온천 워터파크 부분, 그리고 패밀리 테마파크 부분 4가지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장 이슈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마사회 금산의 장애발매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국마사회의 장애발매소는
과거의 개념들하고는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과거 개념에 이제 경기장에 직접 가지 않고도 화상으로 과천에서나 이제 실제로 경마가 이루어지는 화면을 띄워서 막권을 발매를 하고 하는 형태가 장애 발매소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화상 경마장이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도심에 빌딩 하나를 세워놓고 막권만 판매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여러분들이 보셨기 때문에 여기에 많이 안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잘 모르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발매소에서는 5층 규모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입니다. 그리고 승마장은 실내외 승마장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클럽하우스까지 만들어져서 여기에 승마 교육이나 그리고 레저로서 승마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오셔서 편하게 쉬시고 하실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녹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어떤 말 조각이라든지 그리고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이 금산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녹지 공원에서 이루어질 것이고요. 주차장은 주차 타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1000대의 주차장을 보유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막권 발매 사업과 승마 관련한 아카데미, 재활 힐링 승마, 또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포니랜드 승마, 그리고 문화센터에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부들이 많이 오시게 될 겁니다. 근처에 도시에 있는 주부들이 오시게 되는데 댄스, 요가, 꽃꽂이 등 해서 대한민국에서 알려져 있는 가장 문화센터를 잘 운영하고 있는 한국마사회가 20여 개의 광장을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장애발매소는 대한민국에 30군데가 현재 있고요. 그리고 연 800만 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고 직원 종사자는 4천여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에 진행이 되게 되는 승마 테마파크 부분입니다. 승마 테마파크 부분은 보시다시피 실내 마장, 실외 마장, 그리고 말도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형 마장이 있습니다. 원형 마장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레저객들이 많이 오시고 또 그리고 유소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 승마 교육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승마 관련한 프로그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이 승마와 관련된 말산업과 관련된 랜드마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 시행사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한국마사회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마 프로그램을 알려드리게 되면 폰이라고 하는 조랑말입니다. 아이들이 타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폰이 승마 체험이나 또 말먹이 체험, 그리고 와서 즐겁게 놀이다 갈 수 있고 기념물에 남길 수 있는 포토존까지 운영하는 형태로 승마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또 하나의 승마 프로그램은 공항천에 승마 코스를 만듭니다. 승마 코스를 만들어서 승마의 저변 확대나 이런 시너지 효과가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강변 승마길을 조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하나 한번 상상해 주십시오. 금산이라는 곳에 이러한 마차가 금산만의 관광자원 구축으로 마차가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 금산이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이런 관광 인프라를 말산업과 함께 금산이 말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한국마사회와 함께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어떤 장애우라든지 아니면 소방 이런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의 굉장히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나 육체적으로 고통이 있으신 분들, 어떤 힐링 승마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재활 승마 전문 교육 기관이기 때문에 마사회가 사회 소외계층들의 대상으로 맞춤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 방문을 해서 고품격 승마 교육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학생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요. 승마라는 부분이 아주 잘 살고 했던 상류층의 스포츠였습니다. 승마가 잠시 말을 타더라도 온몸이 내장이 다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건강에도 무척 좋고요. 정신 건강에도 좋고 육체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귀족들만이 했었던 스포츠인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스컴에서 잠시 봤을 때 한 예로 옛날 미스코리아 한성주라든지 그리고 최순실 씨 딸 같은 경우에 승마 특기생으로 소위 말하는 인류대학을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강의했었던 부분인데 금산에 있는 청소년들은 이러한 기회를 맞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승마 특기생이라든지 승마와 관련된 부분에서 학생으로서 아주 좋은 기회를 맞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승마 강습이나 견학 프로그램들까지도 저희가 준비를 다 마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건물이 지어진다고 했습니다. 물론
바닥 평수는 600평에서 지어지는데요. 주민 복합 문화 공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주부들이 오셔서 문화센터 공간,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지게 됩니다. 참고로 한국마사회에서 진행하는 문화센터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이 1위입니다. 현대나 신세계백화점에서 문화센터가 2위고요. 1위는 마사회가 진행하는 문화센터가 1위입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좋은 강사들이 와서 인문학 강의라든지 꽃꽂이, 요가, 에어로빅, 댄스 이런 교육들을 합니다.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응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농민들이나 소상공인들한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일 것입니다. 금산의 인삼과 약초 그리고 추부 깻잎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지금 현재는 장터에 가면 많은 숫자가 많이 줄어서 많은 분들이 안 다니십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많이 주문을 하시게 되고 또 날이 뜨거워지고 점점점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인삼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현상들도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많이 고통을 받으시고 점점점 장사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일단 판로 개척에 대한 부분에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역의 특산물 판매소를 만드는데 장애 발매소에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사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승마 테마파크 안에 녹지에 직거래 장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가져다가 파느냐 그게 아니고요. 금산군에서 추천하는 단체라든지 금산 국내 생산자들이 직접 거기에서 장사를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국내 최대의 직거래 장터인 과천에 있습니다. 과천 경마장에 가면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운영이 되는데요. 일평균 10,000명이 넘게 옵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거기에 금산군 약초라든지 인삼이라든지 깻잎 같은 경우에 추가 입점을 저희가 시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마사회에서는 흔쾌히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0,000명이 넘게 오는 그곳에서 저희가 인삼의 특산물을 판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금산 온천 패밀리 테마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온천에 워터파크가 있습니다. 아마 이 황풍리에 온천이 터졌다는 것은 아마 이 지역 주민이라면 아마 아실 겁니다. 거기에서 5,800평 정도 되는 대지 면적의 주차시설을 800대를 갖춘 그러한 온천 워터파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이미지들은 저희가 이미지에 대한 부분에 작업들을 하고 또 구체화 시켜 나가면서 계속해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마지막으로 1차로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제일 마지막에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천 워터파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내, 실외 온천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2층 건물로 만들어지게 될 텐데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것들, 키즈 카페라든지 부모님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거, VR 존이라든지 그리고 실내 워터파크들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즐길거리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장애발매소 쪽과 이쪽은 들어가는 입구가 다릅니다. 저희 사업지에 보면 길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제일 왼쪽과 오른쪽에 거기 도로가 있는데요. 그 도로 자체가 다릅니다. 도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 어떤 막권을 사시는 분들하고 엮이면 어떡하나라는 생각하시는 부분은 하지 않으셔도 동선에서 절대 부딪힘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패밀리 테마파크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패밀리 테마파크는요,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 걸로 기획을 하고 나름대로 어떤 진행을 해 나가면서 바꿔져 가고 있는데요. 주차시설은 600대 정도, 그리고 대지 면적은 13,000평대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패밀리 테마파크 안에는 어떤 여러 가지 좋은 일로 만들어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에 카트라이딩이라든지 그리고 놀이공원에 꼭 들어가는 것들 있죠. 바이킹이나 어떤 디스코 팡팡 뭐 이런 거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장 대중적인 것들을 해서 저희는 만들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영상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낮 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을, 레저 관광객들을 밤 시간까지도 여기에서 소비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한 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꽃단지라든지 배축제들이 계속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저희는 그 부분에 또 한 가지
한 번 왔다 가시고 사진 한 장 찍고 나면 다시 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아이템별로 콘텐츠별로 바꿔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미디어 포레스트라고 해서 숲길에 나무에다가 레이저 쇼까지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2분 정도에 걸쳐서 야간에까지 손님을 모을 수 있는 아이템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테마파크 내에 길을 가면서 나무나 숲 옆쪽에 레이저와 같이 해서 조명들과 같이 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입니다. 이곳에 많은 충남권 대학생들이나 젊은 친구들이 데이트 코스로 가장 좋을 수 있도록 장애 발매소는 야간에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야간까지 관광 레저객들이 올 수 있도록 저희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면서 데이트도 하고 가족들끼리 좋은 사진도 찍고요. 이게 레이저쇼입니다. 돌고래도 바다처럼 다닐 수도 있고요. 하는 콘텐츠로서 한 번 왔다가 똑같지 않고 다음에 또 오면 또 달라져 있는 모습들, 그래서 관광객을 계속해서 순환시킬 수 있는 아이템으로서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금산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한다면 한 번쯤 금산의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금산을 떠나서 충남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고 저희는 감히 자부합니다. 낮에는 테마파크나 온천 워터파크에서 즐기고, 그리고 밤에는 이러한 아름다운 공간이 만들어져서 여기에서 사진 찍고 데이트하고 또 가족들과 산책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의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2분이라는 시간 동안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런 것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아직 금산 주민분께서 많이 안 계셔서 오늘 여기 온 부분에 저희가 이 부분을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레이저와 함께하는 빛 축제입니다. 사계절 모두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업비와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언론에서, 지역 언론에서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금산이라는 곳에 1350억 원이 투여가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바라봤을 때 사업자가 이 금산에 1350억을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를 많이 못하시고 오해를 많이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물론 1350억 외에 마사회가 지원하는 거 이런 것들 다 포함시키게 되면 더 금액이 큽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만드는 금액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부지 현재 130억이 투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온천 워터파크라든지 그리고 패밀리 테마파크, 장애발매소와 문화센터, 그리고 승마 테마파크, 그리고 제세공과금까지 포함해서 1350억이 투여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앞에 서 있는 니네가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자금력이 있을까라고 궁금해하십니다. 전체 자금 조달 계획은 이러합니다. 여기에 저희가 사업에 관련돼서 가장 핵심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사업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 금융감독원의 감사를 받게 되고 금융감독원의 지휘하에 있고 하는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투자를 하게 됩니다. 투자 의향서와 어떤 참가 의향서, 시설 관련 투자 의향서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법적으로 얼만큼의 서로 묶어둘 수 있는 분이 있느냐라고 또 물어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NDA를 요구하시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회장님도 와 계시고요. 본부장님도 와 계십니다. 여기에 땅을 사가지고 이 돈을 들여서 여기에서 이 땅값 올라가지고 어떻게 팔겠다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다라면 저희는 참 오산이고요. 또 금산 주민 5만 4천 명 주민을 모아서 저희가 돈을 벌 거라고 생각했다라면 아마 여기서 하지 않겠죠. 대도시 안에서 할 것입니다. 이 돈 1350억이라면 저희는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를 했고 옵티머스 자산운용과 함께 많은 상의를 했었고 그래서 옵티머스 자산운용에서 이 부분을 정확히 진행을 한다는 것을 여기서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하게 되면 과연 기대할 수 있는 우리 금산의 기대 효과는 뭘까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많은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세수 부분도 이야기하고 그러는데요. 실제로 금산 주민분들께서
피부로 닿는 거는 세수 부분이 아닙니다. 저희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농축산물 하시는 분들까지 저변이 확대가 되지 않으면 실제로 느낌이 안 들 것입니다. 언제나 모여지지 않고 떠나기만 했던 금산입니다. 11만 인구에서 지금 5만 4천 명까지 나쁘게 말하면 쪼그라드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 저희는 135만 명 이상을 1년에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장애발매소 및 부대시설에 연간 35만 명 정도가 오게 됩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금, 토, 일, 3일간은 약 2,000명 정도가 오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하루 500명 가까이 주부님들이 근처 대전, 공주, 이런 옆에 논산 이런 쪽에서 오시게 될 겁니다. 주부님들 같은 경우는 브런치를 드시러 많이 다니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난 다음에 잠시 짬내는 시간 동안에 왔다 가고 찜질방도 하고 가시고 온천도 즐기고 이러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약 20만 명이 되고요. 그리고 워터파크나 패밀리 테마파크에는 연 인원으로 저희가 80만 명만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는 굉장히 숫자를 좀 줄여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저희를 안 믿어주시는데 여기 숫자를 뻥튀겠다는 느낌을 받게끔 해드리고 싫어서 저희는 최소로 봤을 때 135만 명이 모여드는 금산을 만들 수 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멀진 않지만 전주 같은 경우에는 한옥마을을 만들어서 1,000만 명이 왔다 갑니다. 저희 금산에 1,000만 명이 왔다 간다. 그 꿈 같은 얘기겠지만 저희는 꿈이 아닌 목표를 삼고 거기에 진행을 해볼 것입니다. 하지만 최소 135만 명은 기본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자신하는 숫자입니다. 135만 명의 레저 관광객이 모이는 금산, 그 금산을 저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 창출 부분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안 나가시고 이제는 산업화를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많은 어르신들이 계신 곳이 바로 금산입니다. 저녁 7시만 되면 사람들이 참 오가지 않고 하는 느낌이 드는 곳, 그 스산한 곳으로 변했습니다. 여기에 적어도 저희는 장애발매소 승마 테마파크에서 정규직 160명, 계약직 50명, 그리고 온천 워터파크에서 정규직 30명, 계약직 15명, 패밀리 테마파크에서 정규직 35명, 계약직 40명, 총 330명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온천 테마파크 안에 소상공인으로 장사를 하실 분들이라든지 거기에서 어떤 조그마한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일궈지는 거기에 인력까지는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애발매소에 있는 부분은 금산 사람으로 다 쓸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산직이라든지 이런 몇 명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주 전문적인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 장애발매소 부분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다음 문화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지역 부분들을 분명히 쓴다고 말씀을 마사회에서 하셨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온천 워터파크나 패밀리 테마파크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숙박까지 제공을 하면서 하게 되면 사업가로서 마이너스입니다.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실 분들, 금산분들을 모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전문적인 인력이 있어야 될 부분이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고용 창출 부분은 정규직, 임시직 포함해서 저희는 330명이 최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흔히 기관이나 이런 곳을 말할 때 세수 증대 효과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어느 모 일간지에서는 신문사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금산군의 세수가 20억에서 30억 이상 나온다고 아니라고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2,500억의 매출을 한다라고 치면 레저세가 250억입니다. 그러면 과천의 본사로 마사의 본사로 반절이 가게 되고요. 125억은 충남도로 내려오게 됩니다. 충남도에서 경마장 소재지하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 그 50% 125억을 가지고 기초지자체에 나누게 되는데요. 징수교부금이라는 3%, 이 3%라는 건 뭐냐면 그 레저세 125에서 5억에서 3%입니다. 그리고 교부금은 최하로 잡았을 때 27에서 47%까지인데 A 언론사에서는 27%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에서는 2.7%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정교부금은 실제로 충남도, 광역시와 같이 광역도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서 거기서 분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구수님께서 더 열심히 하셔서 47%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면 지금보다도 더 추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선 토론회 이제 후에 토론회가 있을 텐데요. 이러한 부분에 여기에 추가로 여러분들은 뭐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막건을 발매를 했다가 소위 말해서 그냥 크게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막건이 어떤 거냐면요, 스포츠처럼 1등 말 선택하고 하는 겁니다. 게임처럼 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여기에서 좀 크게 터졌었을 경우에는 세금을 적었습니다. 그 부분 금산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마사회가 돈도 많다면서 니네가 우리한테 뭘 지원할 거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한국마사회는 금산에 최초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장애발매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내에 건물 한 채 지어놓고 막걸리를 팔던 곳이었다라고 오해를 받았고 늘 그래왔습니다. 하지만 금산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다른 장애발매소와 다릅니다. 아예 호스파크형이라는 이름은 어렵죠. 호스파크형이라는 형태로 금산에 들어오는데 거기에 게다가 사업자인 저희가 패밀리 테마파크와 온천 워터파크까지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금산 주민께서는 복받은 일이고 이 말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금산이 좋아지겠니라고 생각하실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마사에서는 공식적으로 지금 지원하겠다고 했었던 부분을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마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있는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으로서 그들은 마사회 해법이 있고요. 그리고 말산업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사회법 36조 2항에 보게 되면 장애발매소가 만들어지는 곳에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농어촌 자녀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 장학금을 기부하는 것들이 법 안에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린이회관을 신축하는 게 41억 정도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파크, 야구장, 그 다음 운동장 건립하는데 90억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장학금은 10년간 총 50억의 장학금을 기탁하게 되고요. 그리고 연간 2억 이상의 어떤 취약계층이나 복지단체 등에게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지역과 함께하는 일들이 많게 될 겁니다. 지역과 함께 같이 상생한다라는 생각으로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발매소 하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금산에 와서 금산 돈 가져가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닙니다. 금산에 예전처럼 그렇게 금산에 돈 많은 곳 아니지 않습니까? 네. 첫째, 자기 출입 제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요즘 세상이 무서운 세상입니다. 안면 인식에 의해서 출입을 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발매소는 아예 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마이카드라고 해서 게임당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게임이라든지 인터넷 도박을 하시게 되면 수천만 원씩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마사회에 관련돼서 지금 마이카드가 굉장히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작할 때 되면 이 마이카드가 아니면 아마 베팅을 못하고 막걸로 구매를 못합니다. 그래서 10만 원까지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마이카드로 모바일에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클린존 운영이라고 하는데 아마 인터넷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찾아와서 보셨을 겁니다. 그 근처에서 담배 피우고 담배 꽁초 버려놓고 질서 유지하고 하는 거 어르신들이 나와서 다 해주십니다. 그게 한국마사회에서 정규직화 시켜가지고 지금 그렇게 금토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쪽 근처에서 그런 게 불만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명에 있는 부분도 불만들이 없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학생들은 지나가다가 저기가 뭐 하는 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숙자가 많다. 이거 노숙자 없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압니다. 왜냐하면 낮 시간에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 동네 가서 술 드십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없는데 많은 오해를 일부러 정치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까지 하시는 것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발매소 지역사회 인식 친화도 조사를 리서치에서 해봤는데 80.3점으로 주민이 굉장히 선호하는 시설입니다. 근처에 상가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요. 자, 이제 금산은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늘 떠나갔던 그러한 금산이 아니라 새롭게 사람들이 모이는 금산. 최소 연간 135만 명이 모여져서 그분들에게 농축산물을 다 판매를 하게 되고 약초와 추구 깻잎도 판매를 하게 되고 또 그분들에게 물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각 리단위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그 공급을 하셔야 되는 그러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활성화하게 되게끔 저희는 노력할 것입니다. 이제 금산 새롭게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물을 하나 드린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마련되는지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여주시는 이곳이 워터파크입니다. 워터파크 부분이 이게 클럽하우스와
마사동에서 여기는 승마장입니다. 그리고 이쪽만 지금 딱 딸랑 서 있죠. 여기가 장애발매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은 카트라이더에서 카트장 이런 경우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바이킹이라든지 이런 놀이 시설들이 쭉 들어가게 되고요. 뒤쪽에 꽃단지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꽃단지가 쭉 둘러서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레이저 쇼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아까 보셨죠? 디지털 미디어 포레스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금산 이러한 꿈을 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에 있던 금산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금산에 과거로부터 천년이 넘도록 계속 지켜오셨던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 다 가지시고, 이게 과연 의료 폐기물하고 같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금산, 청정 금산을 지키면서 저희는 135만 명이 모여지는 이러한 곳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웃을 수 있는 사업자가 될 거라고 감히 자부를 하고 여기서 자신을 드러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행사 만수인 표국선 기획이사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정리되는 대로 시행사 측 만수와 저희 기자 초청하신 기자분들과 기자 토론회 장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먼저 토론회에 참여하시는 패널분들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충청타임즈 기자분들은 충청타임즈의 김중식 기자분님 모셨습니다. 디트뉴스의 이정석 기자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금산진학신문 이지량 기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시행사 측의 패널로 오신 분들은 시행사 만수 대표이신 기종서 대표님 모셨습니다. 지금 설명을 해주신 시행사 만수 표국선 기획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MC의 권한으로 MC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주식회사 만수는 사업 주체 기업입니다.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만큼의 경험과 사업 조달 능력 등이 검증되진 않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식회사 만수와 옵티머스, 금산군 의회와 한국마사회 간 이번 사업에 관련하여 각자의 역할을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업 주체자인 저희는 민자 사업자이고요. 여기에 한국마사회는 공모사업으로 작년에 10월달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기존에 있었던 장애 발매소 사업이 아닌 새로운 사업으로 작년에 공모가 이루어졌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공모를 보고 이쪽에 만수 자체가 여기에 있던 땅을 저희는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적절하게 근처에 가까운 도시들도 많고 해서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이곳에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옵티머스 자산운용은 그야말로 금감원에서 제재를 받고 있는 그 정도의 금융 관련 회사입니다. 그 관련 회사가 아까 보여드린 서류대로 그렇게 준비를 해서 자금이 1,350억 원의 이 자금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금산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민자 사업으로서 저희가 제안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금산에 단지 장애 발매소가 아닌 이런 큰 꿈을 꿀 수 있는 게 들어온다라면 금산이 굉장히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금산군에서도 좋은 아이템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국민들께 한번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다라고 해서 금산군과 함께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 주체는 저희가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모든 것을 만들어서 한국마사회에게
아까 장애 발매소와 그 다음에 또 하나 테마파크, 승마 테마파크는 임대 또는 저희가 판매를 하게 됩니다. 대신 전체적인 아까 사업이 전부 만들어지지 않았었을 때는 한국마사회에서도 사가지 않습니다. 임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장애 발매소도 안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 혹시 기자분들께서 더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신가요? 옵티머스가 금융회사라고 하셨는데 옵티머스의 자산 규모라든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옵티머스 자산운용은 3천억의 채권형 펀드를 포함해서 부동산 관련해서 어떤 부동산 개발, 브릿지 투자 등에서 4,500억 정도의 자산을 현재 운용하고 있는 그러한 금감원의 제재와 감사를 받고 있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이 정도면 수리가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자분들께서 기자분들께서 질문 부탁드립니다. 금산군에서 제시한 그 세수증대 확보가 저희한테는 좀 많이 와닿지도 않고 좀 중요한 것인데 와닿는 부분은 좀 적어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는데 금산군에서 처음에 세수 확보에 대해서 54억을 제시했었어요. 근데 다시 수정을 해서 23억으로 수정한 것을 알고 있는데 세수 확보 데이터를 아까 그 막권 발매 재세금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일반인들이 알아듣는 용어는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좀 더 쉽게 일반인들이 세수 확보가 이렇게 해서 세수 확보가 되는구나, 금산군에서 그런 거를 좀 쉽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이크 울렁증이 좀 있어가지고 마이크 울렁 말 잘하는데 죄송합니다. 세수 문제는 사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54억 정도가 맞았습니다요. 그런데 이제 이 충남도나 광역시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도출 안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그 정도 되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이제 저희 금산에 장애 발매소가 들어왔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전이 약 한 2,700억 정도의 규모의 매출이 올랐습니다. 저희 금산은 2,000억으로 잡고요. 충남도로 들어가는 게 레저세가 200억 중 100억, 그 다음에 지방 교육세가 4%, 80억, 농특세가 2%, 그래서 16%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 한 220억 정도가 충남도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군수님께서 군에서 잘 협의하시면 50억 이상 가져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충남도하고 금산군하고 세수 확보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구체적으로? 레저세는 3%가 맞습니다. 3%는 100억에 3%인데 조정 교부금하고 재정 보조금이라는 그런 특별 교부금으로 금산군에서 요청을 하면은 충남도에서 가져오고, 참고로 광명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약 80억 정도의 세금도 받았습니다요. 그리고 광명시 백재현 시장께서 장애 발매소를 유치시키셨는데 그분은 지금 현재 3선째 국회의원을 하고 계시고요. 광명에는 아주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수를 소아리 기아자동차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저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직원으로부터. 잠시만, 그 세수 부분에 관련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 국민들한테는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고요. 세수에 대해서 지금 아까도 표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식회사 만수에서 측정한 금액이랑 금산군하고 만수에서 측정한 금액이랑 어떤 일부 언론사에서 조사한 금액이랑 현저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20억에서 7억인데 거짓말 20억 차이가 나는데 그거는 그 설명을 좀 해주셔야 국민들이 좀 그게 와닿는 거라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게 그 레저세의 10% 중 5%는 경기도로 가고 5%는 충남도로 갑니다. 그 5% 중에서 5%가 100억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식적인 목록 레저세는 3%입니다. 그래서 3억이 온다는 것이고요. 그분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금산군에서 220억 세금을 확보를 해드리는데 충남도에
똑같이 나눌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서 금산군에서 이렇게 선수를 많이 확보를 했는데 금산군이 더 가져와야 된다라고 도하고 협의를 할 경우에 더 가져온다는 것이죠. 정식적으로 뭐 인구수 비례해서 15개 시군이 이렇게 정당하게 나누는 방법은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장애 발매소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지역의 어떤 피해를 감수하고 금산